자, 이종복입니다. 6월 27일 12시 19분이에요. 오늘 영상도 참 고민하다가 뜨는 건데, 내가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상반기 마무리니까 6월 말에 영상을 안 뜨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눈팅이 밤팅이 돼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 좀 해줄 테니까 잘 새겨 듣고, 나중에 시간 되면은 또 옛날 얘기 해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선 일단 제목 갖고, 내가 지금 영상 뜨기 전에 제목 갖고 20분 이상 고민을 했거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도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줬는데, 우선 내가 여러분들한테 상반기 마무리, 그 다음에 하반기 핵심 전략을 얘기를 해준 다음에 나중에 뒷부분에 풀어줄 테니까, 주식으로 성공해야 하는 사람, 그리고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주식의 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 등 잘 참고해 보세요, 여러분.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게 아니고 진짜 중에 진짜. 그리고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없을 거야, 유튜브에는. 내가 그것도 이따가 이유를 얘기해 줄게, 여러분. 원래 오늘 영상이 테슬라 급등 어디까지 갈까, 이거보다도 일반인들은 테슬라 급등 여기까지 갑니다, 테슬라 사면 무조건 수익 납니다, 뭐 엔비디아는 여기서는 무조건 매수다, 막 이런 식의 영상을 주면 아마 사람들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는 저런 영상을 안 뜬다고. 못 뜨는 게 아니고 안 뜨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나라로 얘기를 해주면 2차 전지를 무조건 사야 하는 이유, 2차 전지 안 사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식의 영상을 뜰 때와 이종복처럼 왜 제목을 고민하는지 하나만 알려주고 갈게. 우리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죠. 만약에 테슬라 여기까지 간다, 뭐 엔비디아 여기서 사면 무조건 수익 난다라고 하고서 영상을 떴어. 그거 보고 회원 가입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만약에 테슬라나 엔비디아를 갖고 있거나 엔비디아가 안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되게 중요한 얘기 한 거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유튜브에 여러분들 제목 갖고 진짜 클릭하고 싶은 영상 뜨는 놈들은 잘 가리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 원래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한테 해줄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왜냐면 내가 이런 얘기하면 그자들이 나를 좋아하겠냐? 근데 나는 있는 걸 그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클릭수가 극과 극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이 주식 사면 나중에 골로 간다, 막 이런 거. 이런 영상을 내가 못 줘서 못 주는 게 아닙니다. 안 주는 거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이종복 유튜브에는 종목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알면서 쓰는 사람들이 덜어 있을 거예요. 대신 진짜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 왜 내 유튜브에 종목 얘기를 하면 안 되느냐? 아까 얘기한 거고 같은 거예요. 1대1이 될 수 있다고. 1대1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종목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유튜브 시작하고 6년 동안 얘기를 해도 안 먹히지. 자, 두 번째, 저걸 써도 안 먹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내 영상 유튜브를 보면 추천하는 영상이 없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걸 추천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보면 과거형이잖아, 다. 야간 방송에서 추천해서 이렇게 수익 났다, 이번 야간 방송에 와라, 이번에 할인 이벤트에 와라, 이런 식으로 갈만한 거 추천해 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영상이 100개 중에 99개일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8월 달부터는 더 확실하게 지켜야 돼요. 지금은 아마 감을 못 잡을 텐데 8월 달 쪽에 가면 돼. 그래서 먼저 이 얘기 해주는 거고. 자, 두 번째, 보면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이 시장은 이슈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종목과 움직이는 어떤 패턴이나 이런 건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몇 가지를 설명해 줄 테니까, 오늘 야간 방송은 화요일보다는 많이 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해 줘 볼게요, 여러분. 이종복은 야간 방송이 2주에 2번씩 있잖아. 그러니까 한 달에 4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상의 99%는 야간 방송이거나 할인 이벤트 얘기가 들어가죠. 비극인 거예요, 비극.
그러니까 내 누차 얘기지만 내가 이 토마토에서 전문가를 하지 않고 그냥 유튜브를 하면 여러분들은 훨씬 좋겠지.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해 줄게.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눈치 빠른 사람들은 벌써 머리를 잔대가리를 굴리고 있는데 내가 그 잔대가리가 잘못된 것을 설명해 줄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다만 그런 게 우리는 항상 어떤 말을 하면 3개월 정도 전쯤서부터 기본 6개월 정도 전서부터 사람들한테 어떤 눈치를 주고 이 사람들이 준비를 하게 하는 게 내 성향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데 3개월, 6개월 사이에 주식시장은 수십 번 이상 헷가닥 하면서 종목들이 날라댕기는 거예요. 우리가 딱 봤을 때 개월수가 3개월이나 6개월이 되게 짧아 보이죠? 주식은 하루만 해도 20-30% 수익이 나잖아. 하루만 해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기준과 원칙을 강조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됐고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오늘 타이밍이 하필이면 6월 말이라 지금과 같이 큰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상반기 마무리 하반기 핵심에 이걸 갖고 얘기해 줘 볼게. 이게 지금 화면에 항생, 그 다음에 중국, 이게 예전에 우리 아들내미가 한 얘기가 있어서 내가 항상 이런 걸 설명을 하면 차트를 키우는 습관이 생겼는데, 차트는 여러분들이 차트를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따라 차트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규칙적으로 봐야 되는 게요. 어떨 때는 늘려서 보고 어떨 때는 줄여서 보고 그러면 효과가 없어.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항상 일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알아? 이거 설명하면 또 시간 되게 오래 걸릴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 내가 차트를 대략 이 정도 기간으로 지금 봤잖아. 이 정도 기간으로. 그러면 계속 이 기간으로 봐야 되는 게요. 근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차트를 갖고 합시다. 요렇게 차트를 놓고 보면 얼추 밀릴 만큼 밀렸다라고 보이거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봐봐. 이게 얼추 밀릴 만큼 밀린 게 아니고 이건 잘하면 추세 전환을 논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밀려 내려가면 다시 추세가 완벽하게 하락으로 바뀌는 차트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차트 하나를 봐도 기간에 따라 설명이 달라지고 해설이 달라지는 거 느껴져요, 여러분? 자, 그냥 패스시키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보기 좋은 쪽으로 거의 비슷한 겁니다. 이거 간격이 330 정도의 간격으로 보는 거니까 지금. 자, 이렇게 놓고 봐도 한눈에 보이는 게 우선 요거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지나간 주식시장을 놓고 보면 항생하고 중국을 보면 중국이 훨씬 더 강력하게 올라왔어.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중국 그대로 밀려 내려가죠. 항생은 올라올 때 계단식으로 움직였어. 그러니까 밀릴 때도 계단식 정도로 밀리고 있는 걸 보라고. 이게 주식은 과거의 습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하는 기술적 분석의 출발점이 되는 게요. 그 기술적 분석은 과거와 달리 움직일 경우에가 낭패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기술적 분석의 한계치. 기본적 분석은 반대. 기본적 분석은 실적을 추종하기 때문에 주식은 결국은 그 내재 가치를 따라가는 게 주식의 기본이거든.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할 경우에는 타이밍을 못 잡아도 그 주식이 결국은 실적을 따라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기가 용이한 거고, 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주식은 부도만 안 나면 되니까. 근데 기술적 분석은 다릅니다. 내일 모레 부도가 나든 아니면은 갑자기 신약 개발이 튀어나오든 아니면 주가가 어느 날 갑자기 나락으로 가든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추세 패턴에 따라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골라야 돼요. 이 종목은 7-80%를 기본적 분석으로 하되 이 7-80%의 기본적 분석에 20-30%의 기술적 분석을 적용해서 방송하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는 사람 많지. 그냥 넘어갑시다.
어쨌든 상반기를 보면 연말까지 빠졌다가 반년 가까이 급반등이 나온 걸 잘 새기라는 얘기를 해주는겨. 이런 추세 패턴을 그리고 있는 주식이 이제 하반기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은 겁니다. 자, 반대로 이제 이쪽을 볼게요, 여러분. 이쪽은 달라요. 이쪽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기조가 같은 기조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조 자체가 같으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여기서부터 이 오른쪽 차트들은 상승 추세잖아. 왼쪽 차트는 여기까지가 하락 추세였고. 언더? 그래서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런 정도의 차트로만 놓고 보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라는 거지. 요 정도의 차트로만 놓고 보면 이 네 군데의 차트가 다 유사하게 보이는 거라는 거지. 다만 이 정도 차트로 놓고 봤을 때는 얘가 유독 강하고 지금은 얘가 훨씬 강했고 얘들이 어느 시점에서 반등이 나올 때가 됐구나 정도로 보이는 거야. 요 차트만 놓고 보면. 어때요, 여러분? 차트를 보는 눈과 차트를 해석하는 것도 엄청난 차이가 있죠? 자, 이건 지나간 거니까 패스시키고 아까처럼 요렇게 놓고 갑시다. 지금은 상반기 마무리, 하반기 핵심이니까. 보세요. 이 상태로 올라가는 걸 놓고 보면 나스닥이 여기가 잘못됐다라는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스닥이 올라가는 게 비정상일 경우가 잘못, 올라가는 게 정상인 사람은 여기가 결정적인 구간,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 해석이 달라지는 거야. 기존대로라면 나스닥은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한번 조정받기 시작하면은 121선을 깨는 조정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나왔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그지? 요거 이해가 돼, 여러분? 요거? 근데 지금은 충분한 기간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60 이게 깨져 있었어. 그러면 기존대로 움직이려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밀려가지고 121선 언저리를 깨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움직였어야 여기서부터 움직인 추세 패턴과 여기서부터 움직인 추세 패턴이 유사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장이 움직였으면 차별화가 안 나왔을 거야. 이해가 돼? 근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서 이 흐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스닥도 차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여기를 끌고 온 게 엔비디아라는 거지. 그러면서 알파벳, 그 다음에 뭐 구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얘네들은 엔비디아를 못 따라갔고 추세만 상승 추세로 움직이고 있었고 테슬라는 반대로 움직였고, 그래서 또다시 변곡점에 왔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불안불안하게 움직이는 거고 테슬라가 잘 움직이되 나머지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안 밀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격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만 요까지만. 지금 얘기가 여러분들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유튜브에 지금 정도의 시장 설명을 차트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봐 일단. 그리고 그런 사람은 진짜요. 그냥 요까지 얘기합시다. 그래, 우리나라는 그걸 따라가고만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주도형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나스닥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다가 나스닥이 기침 정도 나올 때 우리나라는 원상태로 다 밀려 내려왔어. 그러니까 그 뒤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나스닥이 다시 고점을 넘어가니까 우리나라는 그걸 더 강력하게 따라가면서 일종의 기조를 맞춰줬죠.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출발 전부터 여기 시점까지는 키가 맞았잖아. 봐봐. 그치? 대신 우리나라는 변동성이 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자들이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올라간 게 단기간에 크다 보니까 밀리는 것도 크게 밀리는 게 되는 거라는 거지. 근데 이놈들이 또 안 깨지고 올라가니까 우리나라가 어때요? 또 올라갈 때는 되게 빠르게 따라 올라가죠. 이놈들이 밀릴 때는 우리나라는 더 빨리 밀려버리고, 이놈들이 올라가기만 하면 우리나라는 더 빨리 따라가고. 기가 막히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체계적으로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내가 가장 잘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래서 상반기 마무리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섹터와 업종이 갈 주식들은 되게 크게 올라간 게 특징이고,
하반기는 지금 상반기에 소외받은 종목들이 다시 바톤을 이어받을 거냐,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차별화가 나올 거냐,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그 답은 내가 이 영상에서 줄 수 있다는 거지. 그 답은 소외받은 주식이 유리하다는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종복이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죠? 자, 테슬라 지금 40분이면 20 몇 분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점은 하반기를 통째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나한테 세뇌 교육 받은 8월 달이나 10월 달이 거시기 할 수 있는 걸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의지가 없거나 적극성이 떨어지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6월 달에 지수가 올라가면서 차별이 나왔죠, 섹터별로. 그러면 7월 달은 어떻게 되겠어? 최소한 7월 달만큼은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할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정수리 쪽으로 올라간 쪽을 쫓아 들어가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니까 그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구나. 이거 나 잘못됐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거 잘못됐는 줄 알았어요. 자, 볼게요, 여러분. 테슬라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제 4% 올라갔잖아. 봐봐, 그죠? 확인했죠? 직전 영상은 여러분들이 봤을 테니까 그냥 200달러까지는 그냥 밀려서 올라가더라도 그냥 무조건 올라간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220달러 쪽으로 갈 때가 조건부 하면서 막 영상 뜬 거 있잖아. 자, 그 다음에 엔비디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지금 이게 나빠서 밀리는 건지 자연스럽게 밀리는 건지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밀리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엔비디아 기술적 분석을 최소 4번 이상 공개적으로 해줬거든. 빗나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 그리고 엔비디아의 핵심은 여기야, 여기. 여러분, 여기. 이것도 찾아놓으라고 해서 찾아놨는데 지금은 찾기가 아까우니까, 시간이 아까우니까 이쪽으로 밀려 내려왔을 때 내가 얘기한 지지선이 있었을 거고, 이쪽으로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간다라고 했던 영상이 있었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뭐하는 주식인지도 몰랐을 때 2022년 12월 달에서 2023년 1월 달에서 4월 달 사이는 뭐 엔비디아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럼 지금 상태로 한번 놓고 봐봐. 지금 상태로. 여기서 여기까지의 갭이 뜬 게 명분을 갖고 떴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직전 고점이니까 그냥 나오잖아.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되는지가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사면 수익이 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추세 자체는, 엔비디아 추세는 어느 방향인 거예요? 올라가는 방향이지. 직전 영상에 보면 주가가 움직인 걸 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특정 저점에만 왔을 때 매수하면 수익이 쉽게 나는 게 상승 추세다라고 하면서 영상 뜬 거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반대로 테슬라는 내가 조건부로 얘기하죠? 여기도 답이 있는겨. 테슬라는 하락기조였었잖아. 하락기조가 돌으려면 조건이 붙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쉽게 움직이는 건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는 너무 많이 올라가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고점 매수를 하지 말라고만 얘기하지. 근데 테슬라가 올라갈 때 얘기할 때는 보면, 테슬라가 움직일 때 얘기할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반드시 어떤 특정 자리만 오면 반드시 들어가는 말이 거래량이 늘어야 된다. 거래량이 늘어야 된다. 거래량 얘기를 많이 하지. 내가 우리나라 2차 전지의 포스코 퓨처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잖아. 알고 방송 듣나 여러분? 요 정도는 얘기해 줍시다. 주식이 알고 하면 이렇게 쉬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하는 것들이 여기 다 영상 있는겨. 할 때 200달러 수준 정도는 조건 없이 얘기를 했고, 220달러 이상이거나 220달러는 거래량 10만 K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말한 사람이 정확하게 얘기한 거지. 보세요, 여러분. 그죠? 정확하게 말해준 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노력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지. 이해가 되나?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FST 같은 게 그런 거요. FST 같은 것은 추세 자체가 올라가는 추세잖아.
제일 먼저 픽했던 삼성 EUV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 봐봐. 이 주식은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주식이잖아. 그러니까 특정 저점에 왔을 때 얘는 요 저점 요 고점을 두면서 주가가 움직였잖아. 그러니까 그 특정 저점에 왔을 때만 매수하면 무조건 수익 났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특정 저점에 왔을 때 사니까 무조건 수익이 쉽게 나죠. 이건 거래량이고 뭐고 이런 어떤 조건이 있는 얘기를 안 하잖아. 다만 이거의 조건은 반드시 이 고점을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지. 이제 이거는. 그래서 이 고점을 넘어갈 때만은 거래가 터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Understand? 왜? 얘가 여기서 고점을 넘어야 이 기존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니까. 만약에 고점을 못 넘어가면 이제 추세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은 고점을 높여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고점이 낮아지면은 추세가 전환되는 걸로 읽혀지게 되는 거라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보다시피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전선주도 보세요, 여러분. 7만원대에서 4만원대로 여기가 된 곳자리로 다 왔잖아. 이렇게 흘러 내려올 때, 늘어지고 내려올 때 거래가 급감해버리니까 되게 쉽게 반등이 나오지. 여기서 엄청난 거래가 수반된 지점이 이 지점이잖아. 근데 지금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과정에서는 거래가 없었죠. 이쪽 어딘가에서 매수한 누군가들이 안 팔았다라고 읽혀지기 때문에 이런 주식이 다시 올라갈 때 거래만 실리면 이렇게 급등하는 거예요. 대신 이것도 똑같은 얘기가 들어가죠. 6만원에서 6만 5천원대에 왔을 때 기술적 특징에 따라 향후에 얘가 7만원을 넘어갈 거냐 아니면 다시 4만 5천원으로 올 거냐 이게 결정되는데, 이종복이가 가온전선 기술적 반등 노려야지 된다 좋다라고 얘기했다 하고 6만원대까지 올라간다라고 했다고 해서 그거 갖고 안 올라간다고 숨어서 헛소리를 하고 있냐?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요점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6만원에서 6만 5천원에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에 따라 향후가 결정되는 거라는 거지. 주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겠어요? 그래서 상반기는 핵심 요점은 차별이 나오면서 올라갔고 순환매가 나오긴 나왔으나 최근 한두 달 사이에는 차별받는 건 심하게 차별받았고 올라가는 것은 엄청나게 올라갔다라는 게 상반기 특징. 그래서 하반기도 8월달과 10월달쯤에 관해서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얘기했으나 8월달 가기 전에 7월달이 있는 거고 10월달로 가기 전에 9월달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7월달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8월달이 변화될 수 있는 거고 8월달의 흐름에 따라 10월달이 변화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의지가 꺾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시점이야말로 전문가 입장에서 우리같이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가총액이 높거나 외국인 선호주들 위주로만 지수가 올라갔고 종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든 2차전지든 AI든 로봇이든 뭐든 간에 주가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최소한 7월달은 돈 버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도 여러분들한테 진짜 좋은 얘기 많이 한 겁니다. 그냥 시세를 보면 그냥 답이 그냥 나오잖아. 내가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요. 이오테크닉스는 오늘 급반등 나오잖아. 대신 이게 5%가 최근에는 급반등인데 예전에는 그냥 심심하면 날아갔었던 주식이죠. 자, 28만원에서 17만원대까지 밀렸어. 정배열의 대표주가 241선으로 밀리면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주식 사라라고 이 얘기를 하죠. 또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얘가 20만원 언저리로 갔을 때 따라가니까 다음에 눌릴 때 이오테크닉스 좋다라고 하더니 안 올라가는데 이건 왜 말도 안 하지? 요딴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움직일 걸 예상하고 어제 그제 사이 그저께 사이로 흘러내려올 때 여기서 어떻게 했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려올 때 분할 매수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요. 이해가 돼요? 그럼 또 하나 얘기해 볼까?
이렇게 이오 테크닉스처럼 밀린 거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아직도 못 가는 게 하나 있거든. 그게 오픈 엣지. 그럼 얘는 왜 못 갈까? 이런 걸 생각해 봤나? 이오 테크닉스는 240일선을 안 깼는데 얘는 240일선을 깼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약한 축에 속하죠. 그래서 두 번째, 이오 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HBM이나 인공지능과의 오리지널로 들어가는 쪽이잖아. 레이저 쪽. 근데 오픈이는 어디에 들어가요, 여러분? 엔비디아과보다는 AMD나 어도비과라고 그랬죠. 칩과라고 했죠. 칩과가 조금 더 약하다고 그랬죠. 근데 약한 것도 약한 거지만 칩은 칩이잖아. 이해가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고 분석을 하면 주식 아무것도 아니지. 그리고 테스는 여전히 오늘 또 올라가면서 28,000원까지 다 올라왔고 나우 테스형. 그럼 원익이는 지금 못 따라가잖아. 왜 못 따라갈지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원익이가 못 따라가는 게 이쪽으로 죽을까봐 못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다음에 올라가려고 지금 숨 고르고 있는 건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반기 핵심 전략의 핵심, 최소한 상반기에 소외받았던 섹터는 리스크가 적으면서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만 나오면 그쪽은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하다. 최소한 8월과 10월 달의 경계감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1년 전부터 얘기해 줬어도 7월 달과 9월 달은 다르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하반기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아래 영상 댓글 클릭하고 야간 방송에 오면 진짜 지금은 급등할 만한 주식은 진짜 많아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의지력이 떨어지거나 돈이 부족한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죠? 그래도 뭐래도 하려고 하거나 여기서 대응을 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구가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복구가 돼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입니다. 눈팅이가 밤팅이가 됐어. 어쨌든 간에 진짜 종목이 바닥에 있는 건 많은데 나머지는 여러분들 실력과 능력 아니면 뭐 이런 게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장단점은 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자, 일단 잘 참고하고 하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화면에는 이걸 놓지 말고 이걸 놓고 마무리합시다. 아래 링크 클릭하고 오면 됩니다. 이따가 저녁에. 아시겠죠?